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듣고 나면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전세금 날렸어. 집주인이 사기꾼이었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그 귀한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3년 6월에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무려 36,950명에 달합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만 약 4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건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인정받은 숫자만입니다. 신고조차 못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대책을 아주 쉽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졸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가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전세 사기란 간단히 말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처음부터 돌려줄 마음도 없이 계약하는 범죄입니다. 이 집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이미 은행 빚이 잔뜩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세금을 수억 원씩 밀려서 나라에서 집을 압류해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라고 불리는 대규모 전세 사기가 터졌죠. 한 사람이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로 채워놓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받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잠깐,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사갈 집 계약하러 갔더니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중개사만 믿고 도장 찍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복잡함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깡통 전세 유형입니다. 집값이 2억인데 전세를 1억 8천에 놓는 겁니다. 은행 대출이 1억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요.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리 전세금은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집값보다 빚이 더 많거나 비슷한 상태를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세금 체납 유형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밀렸는데 이걸 숨기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세금 못 받으면 집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증금보다 국가가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세 번째, 하루의 함정 유형입니다. 이건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전입 신고를 했는데 그 보호 효력이 생기는 사이 딱 그 하루 틈을 노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아버리는 수법입니다. 이게 정말 교활한 방법인데 법의 허점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수법에 정부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대책입니다. 예전에는 집 계약하기 전에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집주인이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인터넷에서 뽑고,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는 세무서나 구청에 가야 하고, 다가구 주택이면 위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게다가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라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다반사죠. 정부가 바로 이 불편함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바로 안심전세 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줄여서 HUG라고 하죠. 이 기관이 운영 주체가 돼서 안심전세 앱을 대폭 업그레이드합니다. 2026년 8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앱에서 뭘 볼 수 있냐고요? 들어보십시오. 첫째,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집에 은행 빚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근저당을 설정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확정일자 정보입니다. 이 집에 이미 계약한 세입자가 몇 명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입 세대 현황입니다. 지금 이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가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집주인이 나라에 세금을 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 정보입니다. 집주인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 집이 위험한지 아닌지,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표시해 줍니다. 마치 건강검진 결과지처럼 이 집은 안전합니다. 이 집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집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잠깐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런 민감한 정보를 집주인 허락도 없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깡통전세 시뮬레이션입니다. 주변 시세와 경매 낙찰률을 분석해서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깡통 전세가 될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한테 사전 검진 받는 것처럼 계약하기 전에 이 집이 건강한 집인지 미리 확인하는 거죠. 게다가 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도 바로 가입할 수 있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도 제공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도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앱이죠. 한 가지 더, 이 앱은 현재 아파트 위주로 서비스되던 것을 다가구 주택으로도 확대합니다. 다가구 주택이 뭐냐면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 형태, 흔히 빌라나 연립주택이라고 하죠. 그동안 이런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꼭 이 앱을 설치해 두세요. 안심 전세 앱입니다. 자녀들한테 부탁드려도 좋고 직접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 전세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이런 앱이 생기다니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저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그리고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대책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이사를 했다.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전입신고죠.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거기 가서 나 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납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생겨야 내 보증금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십니까?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였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화요일 새벽 0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부터 화요일 새벽 0시까지 딱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 공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틈을 나쁜 집주인들이 이용한 겁니다. 월요일 오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걸 알고 그날 오후에 얼른 은행으로 달려가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은행 대출은 서류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세입자의 대항력보다 은행 대출이 먼저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세입자 전세금은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악질적이죠. 법의 허점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다니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하루의 함정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대항력이 생기면 되는 거죠. 이제 정부가 딱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즉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3월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이사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서류를 접수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내 전세금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집주인이 그날 오후에 은행에 달려가도 이미 늦습니다. 내 보증금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도 함께 바꿉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이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으면 그 보증금을 먼저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어도 은행에서 이미 막아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2026년 9월부터 이 금융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 법 개정에 대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래된 법의 허점이 드디어 막히는 겁니다. 속이 다 후련하지 않으십니까? 자, 세 번째 핵심 대책입니다. 집 계약할 때 가장 믿는 곳이 어딥니까? 당연히 부동산이죠. 공인중개사 선생님 말씀 믿고 도장 찍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우리 집 선순위 보증금은 이 정도요 라고 서류를 내밀면 중개사가 그걸 그대로 믿고 세입자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집주인이 거짓 서류를 들고 와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가 집주인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선순위 보증금이 없으니 안전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사 와서 알고 보니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이미 세입자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정보를 숨긴 거죠.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분의 보증금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중개사도 피해자였지만 정작 세입자는 아무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없어집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중요한 의무를 새로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가져온 서류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정부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한 정보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면 중개사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선생님,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해서 설명해 주셨나요? 이 한마디를 꼭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된 중개사라면 당연히 네, 확인했습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만약 집주인 말만 믿어도 돼요 하거나 걱정 마세요, 그냥 도장 찍으면 됩니다 한다면 그 부동산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십시오. 확정일자란 나는 이날 이 금액으로 이 집의 세입자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공식으로 확인해주는 도장 같은 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계약 당일 바로 하시면 내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등기부 등본도 꼭 확인하세요.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은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란 이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절반이 넘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을 재고해 보시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꼭 가입하세요. 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집주인한테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안심전세 앱이나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또는 중개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떠십니까? 뭔가 든든해지신 느낌이시죠? 이제 우리도 뭔가 알고 대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면 같이 들어보시라고 해주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실천편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에 메모해 두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첫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 계약 전날 아니면 계약하는 날 바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최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십시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뽑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부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 집값의 몇 %나 되는지 봐야 합니다.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집값의 60, 70%를 넘는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이 나라에 세금을 밀렸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국세와 지방세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나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고, 앞으로는 안심전세 앱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사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선순위 보증금 현황 확인. 특히 다가구 주택, 빌라, 연립주택에 들어가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보증금이 먼저입니다. 그 금액들을 다 더했을 때 집값을 넘어서거나 비슷하다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정보도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바로, 이삿짐 다 정리하고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한 날 바로 짐이 다 풀리지 않아도 주민센터 먼저 가십시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입신고하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사 당일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건 보험과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SGI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줍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조금 들지만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5가지 외우기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기, 세금, 선순위, 전입신고, 보증보험, 이 5가지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 이 5가지 꼭 챙기세요. 자, 이번 파트는 혹시라도 이미 피해를 입으셨거나 지금 마음고생 중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단 전화번호는 044-201-5262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주거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그 집에 계속 사실 수 있도록 공공임대로 제공해 줍니다.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고 나중에 나가실 때는 경매 차익을 돌려받아서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도 있습니다. 대전시를 예로 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주거 안정 지원금도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1인 가구에는 60만 원, 2인 가구는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자유롭게 이사비나 생계비로 쓸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지원도 됩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도 지원합니다.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도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1670-572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심리 상담입니다. 365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예약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입니다. 전국에 6개소가 있습니다. 전화 1533-1004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미 지원받은 분들이 32,000건이 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이 3가지만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친한 친구분들이나 자녀, 손자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주시는 것만으로 주변 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 집 아무 문제 없어요. 저 믿으세요. 처음부터 믿으라는 말을 앞세우는 집주인이나 중개사는 주의하세요. 믿음은 서류로 증명하는 겁니다. 빨리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서두르게 만드는 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거 왜 봐요? 그냥 믿으면 되지. 이 말이 나오면 바로 자리를 피하십시오. 서류 확인을 꺼리는 집주인이나 중개사는 믿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 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기회 없어요. 시세보다 너무 싼 전세는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싼지 이유를 꼭 확인하세요. 세상이 험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집주인이라면 서류 확인을 꺼리지 않습니다. 서류 확인을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의심스러우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서 이 집의 위험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 9월부터 더욱 완벽해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둘째, 이사 당일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이 개정되면 신고하는 즉시 내 보증금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셋째, 공인중개사에게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이제 이게 중개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 지금 힘드신 분들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100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피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영상 친한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주시는 것만으로 주변 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